60대 여성인 A씨가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흉기로 그의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어찌 보면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특수 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금으로부터 한 44년 전인 1976년 전 남편인 B씨와 결혼하였고 네. 가정폭력이 심하여 2018년 6월경 이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혼을 한 이후에도 전 남편의 폭행이 이어져 접근 금지를 신청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따라서 전 남편의 폭행을 막기 위해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거죠. 실질적인 경우에도 다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어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있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한 상태 아니에서도 가정폭력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이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성기와 손목을 절단했는데 두둔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건 살인미수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손목을 절단하면 동맥을 상하게 되는데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 남편이 뭐 그동안 아내를 홀대용 죗값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탄원서를 제출했다는데 두 분의 심정이 돼봐야 아는 건데 정말로 그렇게 이런 죄를 받아도 될 만큼 아내한테 잘못을 해서 반성을 한 건지 내막은 서로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요. 그건 아닐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이 되기가 어려워요. 정당방위라는 건 어떤 침해의 현재성과 어떤 법익의 상당성이 필요한 건데 자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당방위는 그런 데 인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강도가 딱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누가 나한테 칼을 들고 협박을 한다거나 뭔가 지금 내가 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내가 이 볼펜 가지고 너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이러는데 칼로 푹 찌르면 이거 정당방위 인정 안 되거든요. 볼펜 가지고 툭툭 칠 때는 그 볼펜을 꺾는다거나 아니면 그걸 방어한다거나 이걸 친다거나 이런 경우 되는 건데 엊그저께 나한테 볼펜 가지고 툭툭 찔렀다는데 그 다음날 자고 있을 때 몰래 가서 그 사람의 목을 조른다고 하면은 그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침해의 현재성, 즉 현재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공격을 막기 위한 대응이 얼마나 동시에 발생한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A씨 사건의 경우에도 그 당시 전 남편이 수면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시 폭행을 당한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법익 침해의 현재성,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당방위를 만약에 넓게 인정하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방금 같은 경우에 오랜 기간 지속됐다, 학대가 있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면 와이프 입장에서는 학대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보면 케어라고 할 수도 있고 학대의 수준이 죽일 정도는 아니었는데 확 죽여버리는 걸 무조건 정당방위로 인정한다. 영화에서 보면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총 들고 나오는데 막 수사관들이나 막 이렇게 쏘기 시작하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정당방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손을 머리에 올리지 않고 만약에 차에 있는 신분증을 꺼내기 위해서 이렇게 딱 빼냈는데 총을 쏴서 운전자를 만약에 사망이 이렇게 했다. 미국에서는 이걸 정당방위로 인정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총기가 허용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떠나서 문을 열었을 때 총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시에 응하지 않고 총을 쏘는 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근데 이걸 폭넓게 인정하기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모든 흑인에 대해서 못 믿고 만약에 흑인을 다 범죄시하면서 정당방위를 넓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정폭력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감형이 되냐 이런 걸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성기와 손목을 절단했을 때 10이라는 형량을 살아야 된다.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가정폭력이 지속됐고 학대가 지속됐다. 그러면 이제 감경 사유가 되는 건데 2분의 1까지 감경이 가능해요. 그러면 10이 나올 게 5도 나올 수가 있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가정 내에 일어난 일이라서 피해자가 증거 수집에 소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확보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는 그 가정폭력이 벌어날 당시 경찰에 신고한 내용, 가정폭력 당시의 녹취록, 현장 사진을 우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단서 역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의사에게 가정폭력에 의해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정확히 고지해서 이 부분이 진단서에 기재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내려진 그 부부 살인 관련 판결 중에
1, 2심을 포함해 정당방위가 언급된 건 모두 11건이고 정당방위로 인정된 건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예. 정당방위 성립에서 상당성의 요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침해의 정도에 준하는 정도, 막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인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기 위해 폭행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도둑이 들어왔을 때 누구야? 이랬을 때 도둑이 만약에 그냥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도둑이 갑자기 식칼을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식칼을 들으면은 내가 옆에 있는 골프채로 가지고 방어하다가 때릴 수도 있어요. 그건 정당방위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도둑이야 했더니 도둑이 이거 들켰구나 하고 도망가고 있단 말이에요. 뒤에서 식칼을 던져가지고 등에 칼을 꽂았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정당방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누가 폭행을 하면 그냥 맞기만 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당방위 성립의 요건이 엄격한 편이고 괜히 잘못 방어했다가 뭐 과잉 방어다 이런 식으로 판단되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근데 제일 처음 싸움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은 버스 안에서 또는 지하철 안에서 젊은 사람 20대가 서로 눈길이 마주쳤어요. 눈길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싸울 때 제일 처음에는 XX야 뭐 욕설을 하겠죠. 근데 욕설을 하다가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상대방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어떻게 해야 정당방위가 되느냐. 치는 걸 딱 막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강목을 들어서 딱 치는데 나도 옆에 있는 강목을 들어서 딱 막는다거나 이건 괜찮은데 강목을 들어서 딱 치니까 나도 강목을 들어서 상대방을 쳤다. 이건 싸움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싸움으로. 어떻게 보면 법률하고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거하고 괴리가 생기는 분이 이거예요. 저 사람이 나 먼저 강목으로 쳤는데 그럼 내가 그럼 맞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사실상 법률이 요구하는 거는 맞고 잽싸게 현장을 도망가라는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은. 경찰에 신고해라. 너를 저 사람이 강목으로 때렸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만 처벌받는데 또 나도 때리니까 이게 싸움으로 이제 평가가 돼서 양쪽이 다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일단 맞은 건 어쩔 수가 없고 맞고 도망가거나 근데도 도망가지 못하고 또 때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때리는 건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 명이 나를 때린다거나 그런 경우에 정당방위가 검토될 수 있겠죠.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못 때리기 위해서 싸우는 거하고 나도 화나니까 싸우는 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혼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죠. 부부 사이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이 굉장히 중요한 이혼 사유가 되기 때문에 쌍방 간에 서로 간에 폭력이 오고 갔어도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때린 걸 가지고 증거를 수집해 놓으면은 상대방이 귀책 사유로 이혼이 가능해지니까 그런 것들을 소송에 이용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폭력의 범위 내에서 물리적인 폭력 외에도 언어적인 폭력 모두 다 가정폭력의 범주에 넣고 있죠. 최근 개정된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 중에 하나로 현행범 체포 등 범죄사를 포함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때부터는 경찰이 신고를 받으면 가정폭력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관계법률에 따르면 이웃이 조치할 수 있는 법률은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피해자가 있다면 은신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론으로 따지면 긴급 피난이라는 게 있어요. 길에서 가다 보니까 A가 B를 막 두들겨 패고 있다. 그러면 이제 B를 구해주기 위해서 A를 때리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이런 일반적인 법리에서의 긴급 피난이라는 게 있긴 한데 특별히 가정폭력과 관련돼서 이웃이나 뭐 제3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서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의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거지로부터의 퇴거, 피해자의 주거 직장에서의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또 이메일, 전화를 포함한 일체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정이라는 것이 이제 서로 사랑의 공간이고 휴식의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뭐 어떤 경우에 됐건 간에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폭력은 다들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전에 모든 것들이 폭력으로부터는 근절돼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참 주변에서 봐도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관련된 형사 절차도 과거와 달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많이 구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신고 그리고 피해자 보호 절차를 적극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가정폭력이라는 좀 가볍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가정폭력이 하여튼 근절돼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인 것 같고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